자, 이제 추가 문제 풀어볼게. 1-2-1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관련된 추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걸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33번부터 보면 다음은 열에 의한 공기의 부피 변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풍선을 씌운 빈 유리병을 수조 안에 세우고요. 수조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서 유리병에 씌워진 풍선을 관찰합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네. 연력과 1법칙 써보면 뭐 크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네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요. 요 식의 대상은 요 안에 있는 기체가 되겠죠. 풍선 안에 있는 기체. 얘는 열을 받겠죠. 뜨거운 물이 주변에 있으니까.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면 1이 플러스입니다. 요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풍선을 밀고 그 방향으로 풍선이 움직이죠. 온도 올라가겠지. 온도가 지금 일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니까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고요. 기억력은 같은 말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공기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빨라진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가 공기가 외부한 일은 같다 했는데 이게 같으려면 온도가 안 변해야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어야지 Q하고 W가 같죠. 근데 얘는 온도가 일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D것은 틀렸습니다. D2에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다. 34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온도를 T1에서 T2로 변화시켰더니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네. 옳은 것을 골라라. 등압 과정의 특징은 0인 항이 아무것도 없죠.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 W, 델타 U가 다 0이 아니고요. 하나의 보호 말면 나머지 다 똑같다 그랬지. 등압 과정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1이 뭐가 되노? 보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나머지도 내부 에너지 변화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온도 내려가고요. 열을 방출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T1이 처음 온도고 T2가 나중 온도거든요.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음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네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T1일 때가 T2일 때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기체의 양,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는 기체니까 몰수는 변화가 없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맞죠? 다음 D급 보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죠. Q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35번 문제 볼게요. 그림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모래가 올려진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나는 가에서 피스톤 위의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혹은 기체의 열을 가해서 기체의 상태를 A, B, C에 따라 변화시킬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A, B는 단열 과정이고 이런 건 그래프에 표시 안 됐으면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B, C는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대기압은 일정하고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마찰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죠. 기억 봅시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가 0이네. 철수 아니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단열이니까 Q가 0이죠. 근데 이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나? 부피가 처음 부피가 요거고요. 나중 부피가 요거죠.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해서 W가 마이너스고 델타 U가 플러스입니다. W가 0이 아니니까 델타 U도 0이 아니죠. 온도가 변합니다.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일단 BC 과정, 이 등압 과정인데요. 모래의 양을 감소시킨다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문제 보면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기체의 열을 가하여 이 두 과정이 이루어졌다 했죠. 여기서 열이 가해지는 과정은 등압 과정밖에 없습니다. 단열은 열이 안 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등압 과정이 모래 열을 가하는 거니까 모래의 양을 조절하는 건 단열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압 과정은 일반적으로 요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이거나 속도가 일정하거나 해서 가속도가 0인 상태예요. 요 피스톤의 가속도가. 그럼 요 피스톤과 모래로 이루어진 요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으로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대기압은 높이가 이 정도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대기압 일정하다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등압 과정이니까 요 압력에 의한 힘도 일정하죠. 그럼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나머지 힘인 중력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양이 변하면 안 되죠. 등압 과정에서. 등압 과정은 모래 양을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서서히 가해서 서서히 움직이게 하면 등압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답은 디귿이겠네.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했는데 BC 과정 등압 과정에 대해서 역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등압 과정은 0인 게 없죠. 다 철수죠. 여기 싸늘하다 뭔가. 등골이 약간 으쓱. 자 여기서 보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걸로부터 요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겠네. W가 플러스니까 나머지 다 플러스지. 그래서 열을 받고 일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흡수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봅시다. 자 그림 칸은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산기체에 열을 서서히 공급하였을 때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등압 과정이죠. 그다음 나는 가에서 열 공급을 중단하고 열 공급을 중단했으니까 이게 단열된 부분이니까 단열 과정이 되겠죠. 기체를 압축시켜서 다시 원래의 부피로 돌아간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림은 두 개지만 사실 상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처음 상태가 가에서 요 점선으로 그려진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가 상태는 등압 팽창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여기서 보면 요 점선은 요 가에서 요 등압 팽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압축된 요 상태.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있고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태가 두 개보다 더 많고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정도 상태가 있고 또 그 변하는 과정이 두 개보다 더 많고 두 개 이상이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 그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요 상황을 압력 부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등압 과정이었죠. 등압이면서 팽창하니까 처음 상태가 이 상태였다면 나중 상태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처음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는 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 상태에서는 단열 압축이 되죠. 단열 압축이 돼서 원래 부피까지 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선을 꺼볼까? 이게 이제 처음 부피죠. 원래 부피. 그러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단열 변하니까. 요게 요 상태가 이제 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서 가로 바뀌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 되겠죠. 요런 변화를 가지고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해결해 볼까요?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등압 팽창하는 동안이죠. 기체가 흡수한 연료는 기체가 한 일과 같다 했는데 이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은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0인 게 없다 그랬죠. 예. 다 철수죠. 알았어. 네, 맞아요. 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0이 다 아니니까 기체가 흡수한 연량은 Q고요. 기체가 한 일은 W니까 이 두 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델타 U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디귿 보면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가하고 나를요 온도 비교하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PV = nR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큰 쪽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큰 쪽이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방법을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나는 압력이 큰 대신에 부피가 작고요. 이 가의 경우는 압력은 작은데 부피는 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 동안에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한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한 거니까 가와 나 중에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나중 부피가 작아지죠.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W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U는 플러스가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온도가 더 높아? 나에서의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죠? 기체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오죠. 나의 압력이 가에서의 압력보다 크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P는 디귿 풀 때 P는 V분의 nRT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는 변화가 없고요. 갇혀 있으니까 부피 감소하죠.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플러스니까 온도 증가하니까 압력은 증가합니다.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뭐 됩니다.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가보.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림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자, 같은 양이니까 몰수가 같습니다. 가와 나의 PV = nRT 할 때 n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등적 과정이고요. 혹은 정적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열량 Q를 공급합니다. 가열전 가와 나의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VT로 같고요. 그럼 압력도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PV = nRT인데 V와 T와 N이 같아요. R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으니까 여기 압력도 같은 모든 게 같은 상태입니다. 처음 상태는. 그리고 가열 후 나의 기체의 부피는 EV가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이거 보면 가열 후 나의 기체의 절대 온도는 T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나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가 됩니다. 등압 과정은 0인 게 없죠. 있습니다. 다 철수죠. 고맙다. 받아줘서. 부피 증가하니까 W 플러스고 나머지도 다 플러스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니까 온도가 증가합니다. 처음 온도가 T였으니까 T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PV = nRT거든요. 그럼 그걸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압력은 변화가 없죠. 부피는 처음에는 V였고 나중에는 EV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과정 동안 기체의 출입이 없죠. 몰수 변화 없고 기체 상수 똑같고요. 예, 처음 온도가 T였어요. 나중 온도를 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 온도는 얼마가 되노? 예, 2T가 돼야 됩니다. T가 아니죠. 그래서 PV 이퀄 NRT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온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기호 틀렸고요. 니은 보면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하면 가열 후에 누가 온도가 더 높은지 내부 에너지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 하고 나에 대해서 하고 연력각 제1법칙을 써볼게요. Q는 똑같이 가죠. 그래서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예, 받는데 가의 경우에는 1이 0입니다. 예, 등적 과정이니까 나는 W가 있죠. W 나라고 합시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델타 U가 델타 U 나라고 둘게요. 그럼 가의 경우에는 월급을 100만원 받았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했어요. 근데 나의 경우는 월급을 100만원 받았어. 근데 일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고 남은 만큼이 내부 에너지 변화했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만 놓고 보면 누가 더 크노? 예, 가가 더 크죠. 예, 가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보면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거죠. W나 그 다음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요거는 예, 델타 U 가입니다. 이게 같은 아인데 안 같죠? 델타 U 가는 100만원이에요. 근데 요 W나는 100만원 중에 일부죠. 네,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지도 알 수 있죠. 초록색이 더 크죠.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8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요건 조심해야 된다. 그 데일 수 있지. 얼마 전에 있었던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네. 그림 가는 실린더 내부의 이상기체 AB가 칸막이에 의해 분리된 상태에서 A에 열량 Q를 가하였더니 칸막이가 서서히 움직이다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SA, SB는 그래프 아래에 색칠된 부분의 면적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하고요. 기억 보면 칸막이가 움직이는 동안 A의 온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됩니다. 압력과 부피의 곰은 온도에 비례하죠. PV 이퀄 nRT. 근데 A 보면은 부피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고 있죠. 그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점점 어떻게 되겠노? 증가하니까 온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거꾸로죠. A 온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SA하고 SB는 딱 봐도 같죠? 이건 야매고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등압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칸막이에 작용하는 압력이 0이라고 보면 돼요. 매 순간. 그러면 A의 압력에 의한 힘과 B의 압력에 의한 힘이 매 순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보면 압력의 크기가 같아요. 압력의 크기가. 압력의 부호만 압력에 의한 힘의 부호만 반대일 뿐이고 대칭적이죠. 그리고 A가 이동한 만큼 B도 이동하죠. A의 부피가 증가한 만큼 B가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대칭적이에요. 변화가. 그래서 면적이 같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사용하면 요 칸막이의 처음 운동 에너지 0이었어요. 정지 상태였잖아. 얘가 압력에 의해서 일을 받죠. 그래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 같은데 나중 운동 에너지도 0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압력에 의한 일과 B의 압력에 의한 일을 합쳤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0이니까. 예.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죠. 그래서 일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 일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래서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음의 일을 하고요. 부피가 감소하죠. A 같은 경우에는 양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같아야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0이 됩니다.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Q이다. 요거는 좀 머리를 썼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요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A와 B를 하나로 묶습니다. 물리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묶어서 생각하면 총 출입한 열량은 Q가 됩니다. Q를 받죠. AB 통틀어서 Q를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리고 AB 통틀어서 한 일이 0입니다. 그렇잖아요. 외부에 한 일이 없어요. 내부에서 한 일은 A는 플러스 1하고 B는 마이너스 1 하는데 합쳐서 0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이때 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입니다. 왜냐면 A, B를 묶었으니까요. 그러면 Q는 A,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D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가볼게요. 쉼없이 갑니다. 자, 2018년 11월 수능 문제였던 39번 문제 보면 그림 가와 같이 실린더 안에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의해 분리되어 열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같다는 거죠. A, B가. A, B의 압력과 부피는 각각 PV로 같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B의 부피가 감소한 상태로 역시 또 열평형을 이룬 상태가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잘 보면요. 여기서 압력과 부피가 같은데 열평형이니까 온도도 같죠. 압력 부피가 같은데 온도도 같으면 기체의 양도 같습니다. PV = nRT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온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겠죠. 대충 생각을 해보면 A, B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단열 압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A, B 전체의 온도는 증가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그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을 A하고 B를 묶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A하고 B를 묶어서 생각하면 단열 과정이 됩니다.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 B를 묶어서 생각하면 0은 W 플러스 델타 U가 되는데 단열 변화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를 받았죠. 예. B가 음의 일을 하잖아요. A는 일을 안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일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 온도를 T라고 하고 나중 온도를 T'이라고 하면 T보다 T'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니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A, B를 하나로 묶는 스킬이 간혹 필요하다. 다음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했는데 기체의 압력은 PV = nRT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는 V분의 nRT인데 이때는 nRT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A, B 모두 요만큼은 같습니다. 아까 기체의 양 같다라는 거 설명했죠. 가에서 압력, 부피, 온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기체의 양이 같고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기체의 양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데 여기 보면 요 V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노? A가 더 크죠. 그럼 압력은 누가 더 크겠어? B가 더 크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PV = nRT로 찾아야 돼요. 압력은. 그래서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네. 야, 기운 틀렸잖아. 아무도 왜 뭘 안 해? 이런 눈뜬 장님들이네.
근데 설명은 바로 했는지 모르겠다. 바로 했지. 나중에 온도가 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죠. 가가 처음이고 나가 나중이니까. 뒤에 보면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연력학 제1법칙 여기 써놨죠. 써놨는데 요거는 A, B를 하나로 묶었을 때이고 이번에는 이제 B만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B만 놓고 얘기하면 B는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B가 단열 압축이 됐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단열 압축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열 전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으면 열 평형이 될 때까지 Q가 열이 이동합니다. B에서 A로. 그러니까 B만 놓고 보면 Q가 0이 아니에요. Q가 있어요. Q도 있고 W도 있고 델타 U도 있는 거죠. 얘는 등압 과정은 아니지만 Q도 있고 W도 있고 델타 U도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과정이죠. Q는 마이너스고 W는 마이너스고 델타 U는 플러스인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복합적인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W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죠.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요거의 절대값이고요. 근데 Q가 0이 아니니까 Q가 0이면 이 두 개가 같겠지만 A로 빠져나가는 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물어볼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노? 받은 일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받은 일을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1에다가 어느 값을 뺀 게 델타 U죠. 그러니까 얘는 W보다 작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요게 이제 연력학 요 부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져온 문제 중에서는 그린 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의해 분리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A, B의 부피와 압력은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온도, 부피, 압력이 다 같은 거예요. 온도, 부피, 압력이. 그러니까 기체 양도 같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 그림 나는 가에서 B에 열량 Q를 공급하였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여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린더하고 요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금속판은 열 전달이 되는 금속판이에요. 그래서 이 B에 열을 가했지만 B에 열을 가했지만 B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B에서 A로도 열이 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볼까요?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체의 압력 물어봤으니까 무슨 식 써야 되겠나? PV = nRT 써야 되겠죠. 그래서 P는 V분의 nRT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T'이라고 둡시다. 열평형 상태가 됐겠지. 요 사이에 열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는 T' 이렇게 되는데 아까 똑같은 논리로 가에서 기체의 양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하고 B의 요 값은 다 똑같아요. 요 값은 더 똑같은데 아까랑 풀이 방법이 비슷하네, 그지? 부피는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노? A가 더 크죠, 이 상태에서. 그럼 압력은 누가 더 크겠노?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압력은 PV = nRT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네. 기억은 맞고요. 일단 니은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 땡큐죠. 좀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온도가 일단 같죠. 근데 아까 기체의 양이 같다는 걸 밝혀냈죠. 기체의 양이 같고 온도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1 Q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동안에 A하고 B가 전체적으로 AB에 출입한 열량이 Q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가 받은 열량, A에 출입한 총 열량을 QA, B에 출입한 총 열량을 QB라고 하면 Q는 QA 더하기 Q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일단 이해됐습니까? 네. 그 A에 출입한 총 열량하고 B에 출입한 총 열량을 다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출입한 열량 Q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요 QA만 놓고 봐도 QA는 Q 빼기 QB잖아. Q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QB 빼고 받는 거잖아. 네, 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출입한 열량은 각각 출입한 열량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력각 제1법칙을 써봅니다. 연력각 제1법칙을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연력각 제1법칙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A에 출입한 열량은 QA고요. B에 출입한 열량은 QB죠. QB고 A는 1이 있어요.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치? B는 1이 0이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델타 UA, 델타 U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같은 양이었고 온도가 같았고요. 나중 상태도 같은 양의 기체면서 온도가 같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근데 부호를 보면 QA 플러스고 W도 플러스고 델타 U도 플러스고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QA는 델타 U에다가 뭔가를 더 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QB는 그냥 델타 U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QA하고 QB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QA하고 QB를 비교해보면 QA가 더 큽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해서 Q니까 QA가 QB보다 크다는 건 QA는 2분의 1 Q보다 크고 QB는 2분의 1 Q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흡수한 열량 QA는 2분의 1 Q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